독도를 건드린 자 대마도를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다케시마, 아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금일 9시를 기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가 독도 주변 12해리를 영해로서 봉쇄한다. 이 선을 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예외 없이 격침될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통보다. 2025년 12월, 하필이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독도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날아온 이 짤막하고 건조한 성명 하나가 평화롭던 동북아의 아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심장에 칼을 꽂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더러운 도발이었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울부짖고 있는 이곳. 저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이자 방패 제7기동전단장 이성민 소장입니다. 지금 제 발밑에는 1만 4천 톤급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의 갑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엔진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300명의 승조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강철바닥을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저주 같은 망언이 전파를 타기가 무섭게 마이즈로 항과 사세보 항에서 대기 중이던 해상자위대 주력 함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독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 놈들의 최신의 마야급 이지스함을 선두로 헬기 탑재 호위함, 휴가, 그리고 잠수함 킬러라 불리는 소류급 잠수함까지 소위 놈들이 자랑하는 88함대의 망령이 21세기동에 바다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독도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고 독도에 상주하고 있던 우리 경비대원들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독도 헬기장에 착륙하려던 우리 경찰 헬기는 일본 이지스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을 받고 황급히 회항해야 했습니다. 하늘에는 우길기를 단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고 바다에는 시커먼 군함들이 포신을 쳐들고 있는 상황. 독도는 지금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전단장님, 독도 남동쪽 15마일 해상 적함 추가 식별. 오스미급 대형 수송함입니다. 갑판에 상륙용 공기부양정과 무장병력이 도열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라도함의 전투지휘 실시할 시에 정막을 찍고 전술통제관의 다급한 보고가 터져나왔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송함? 공기부양정? 놈들이 단순히 해상 봉쇄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히 우리 땅 독도에 더러운 군합발을 들이밀고 상륙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침략입니다. 100년 전 우리 강토를 유린했던 그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금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개자식들, 선을 넘어도 아주 한참 넘었어. 저는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함대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제 곁에 선 참모장도 레이더를 보던 부사관도 모두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쏘라고 해주십시오. 저 건방진 쪽발이 배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겠습니다. 그 뜨거운 침묵의 외침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통신관, 합참은 아직인가? 발포 명령 왜 안 내려와? 우리 영토가 유린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침묵, 그리고 통신관에 떨리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전단장님, 합참에서 현 위치 대기 명령입니다. 미칠함대 사령부에서 확전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왔습니다. 미국, 또 미국이었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동북아의 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피해자인 우리에게 인내와 자제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칼을 들고 설치는데
피해자 보고는 막고만 있으라는 꼴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바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대로 독도를 뺏기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30년 군 생활 동안 지켜온 내 조국이 고작 강대국의 눈치나 보는 허수아비였단 말인가? CIC 대형 스크린에는 독도 라이브 캠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독도 앞바다에 위협 사격을 가해 물기둥이 치솟는 장면, 겁에 질린 독도 갈매기들이 흩어지는 모습, 그 굴욕적인 광경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퍼졌습니다. 패배감, 무력감, 장군이라는 계급장이 이렇게나 무겁고 또 이렇게나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처럼 무거웠던 함교의 정막을 깨고 붉은색 비상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통신선이 아니었습니다. 감청이 불가능한 국가지 휘통신망, 합참의장 직통 한라인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그 붉은 수화기에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제7기동 전단장 이성민 소장입니다. 공격 명령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놈들의 기함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싸우라는 명령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합참의장님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다 못해 서리빨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소장, 진정해라. 자네 심정 안다. 나도 지금 당장 도쿄에 미사일을 꽂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렇다면 왜 막으시는 겁니까? 독도가 넘어가는 꼴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독도로 가지 않는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놈들이 독도를 포위했는데 독도로 가지 않는다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단장이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합참이 미친 건가. 하지만 이어진 의장님의 말씀은 제 머리를 해머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장, 잘 들어라. 독도는 미끼다.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흥분해서 독도에서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그 순간 놈들은 한국의 선제 공격을 빌미로 자위권 발동을 선언하고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면전을 걸어올 거다. 미국도 그때는 놈들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놈들은 그걸 노리는 거다. 우리는 놈들의 판 위에서 놀아나지 않는다. 우리는 판 자체를 뒤엎는다. 판을 뒤엎는다니요? 지금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긴급 첩보가 들어왔다. 대마도 쓰시마 인근 해역 상황이다. 현재 대마도 해역에는 슈퍼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으로 파고가 5m를 넘고 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 중국 불법 조업 선단 100여 척이 대마도 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첩보다. 심지어 놈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대마도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어선? 대마도? 지금 그게 독도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의장님의 다음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 소장.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마도 어민들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는데 일본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현재 독도 작전에 전력이 집중되어 구조할 여력이 없다. 알아서 대피하라고 했단다. 놈들은 영토 욕심에 눈이 멀어 자국민을 폭풍우 속에 내다버린 거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명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 일본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 소장, 자네에게 대통령 특명, 작전명 이종무를 하달한다. 지금 즉시 기술을 돌려라. 목표는 독도가 아니다. 남쪽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로 진격한다. 대마도. 상륙입니까? 그래. 명분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버린 대마도 주민들과 과거 그곳에 살았던 우리 동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마도 아소만에 진입한다. 거부하면 자국민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돌파한다. 독도를 건드리면 자신들의 앞마당인 대마도가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라. 놈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다.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국면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독도라는 작은 섬에 갇혀 놈들의 의도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놈들의 본진을 급습해 목덜미를 물어뜯겠다는 전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린 의문과 분노가 곧 환희와 결기로 바뀔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 함대 주목하라. 제 목소리가 함내 방송을 타고 1만 4천 통거함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시간부로 작전 변경이다. 우리는 독도로 가지 않는다. 함교가 술렁였습니다. 실망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쪽이다. 일본 놈들이 독도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놈들이 버린 자국민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대마도로 진격한다. 정적 1초 2초 그리고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함성. 와! 대마도를 친다. CIC의 젊은 장교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통신관의 손이 빠르게 움직여 예하 함정들에게 암호문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타수가 키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우렁차게 복창했습니다. 전 함대 회항, 침로 180, 목표 대마도, 기관 전속, 쿵! 마라도함의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굉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배의 거대한 선수가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대마도로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이지스함들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진영을 갖췄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태극기가 팽팽하게 휘날렸습니다. 일본 총리 그리고 해상자위대 놈들. 지금쯤 너희는 독도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겠지. 한국군은 겁쟁이라며 조롱하고 있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건드린 건 겁쟁이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였다는 것을. 너희가 독도라는 미끼를 문 순간 등 뒤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이 겨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망원경으로 멀어지는 독도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독도. 금방 다시 온다. 대마도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당당하게 다시 오겠다. 작전명 이종무. 600년 전 대마도를 정벌했던 그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받아 지금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이 출격합니다. 역사는 오늘 다시 쓰일 것입니다. 쿠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파도가 마라도함의 함수를 강타했습니다. 여기는 대한해협 남단.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거친 물길이자 지금 슈퍼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선 죽음의 바다입니다. 파고 5m, 풍속 40노트. 보통의 배라면 항구에 틀어박혀 닻을 내리고 벌벌 떨었을 날씨지만 우리 제7기동전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폭풍의 심장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상태 시스테이트 6. 파도가 높습니다. 함정 롤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타수가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보고했습니다. 1만 4천 톤급의 거함인 마라도 함조차 휘청거리게 만드는 자연의 위력. 하지만 제 마음속의 태풍은 이보다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CIC 전투지휘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으로 전송받은 대마도 인근 해역의 상황이 붉은 점들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는 수백 개의 점들. 전단장님, 목표 해역 도착 10분 전. 레이더에 다수의 표적 식별됩니다. 어선. 아니, 단순한 어선이 아닙니다. 선체 보강 작업이 되어 있고 갑판에 불법 개조물이 식별됩니다.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 무장 선박들입니다. 규모는 약 100여 척. 정보참모의 보고에 참모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 평소에는 어민 행세를 하다가 유사시에는 때로 몰려다니며 상대국 함정을 들이받고 영해를 침범하는 바다의 하이에나 같은 놈들입니다. 놈들이 이 태풍을 틈타 대마도의 황금 어장인 아소만 입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포위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20여 개의 희미한 초록색 점들이 보였습니다. 일본 국적의 대마도 어선단이었습니다. 통신관. 일본 측 반응은 대마도 어민들이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제 질문에 통신관이 헤드셋을 눌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집중해서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단장님, 방금 일본 해상보안청 제7광고와 대마도 어선단 사이의 교신을 감청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틀어봐. 스피커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일본어 교신 내용이 함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폭풍우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절박한 비명, 그리고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타이요, 마루. 선장 탄압하다. 중국 배들이 우리를 들이받고 있다. 쇠파이프를 던지고 난리가 났다. 배에 구멍이 뚫렸다. 제발, 제발 구조해달라. 피 끓는 어민의 절규.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계적이고 냉혹했습니다. 여기는 해상보안청. 현재 전 함정은 상부 지시에 따라 다케시마 독도 경비작전에 투입 중이다. 현재 가용 전력이 없다. 귀선들은 자체적으로 회피하라. 반복한다. 자력으로 대피하라. 뭐라고? 우리 보고 이 태풍 속에서 죽으라는 거냐? 세금을 냈는데 왜 나라가 우릴 버려? 죄송하다. 타나카 선장.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이상. 뚝. 통신이 끊겼습니다. 함교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경멸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제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자 참모들도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영토를 뺏겠다고 군함은 독도로 보내놓고 정작 자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는 가용 전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일본 정부. 그들은 영토를 가질 자격도 국민을 가질 자격도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들었나 제군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버렸다. 독도라는 헛된 욕망을 쫓느라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어. 지금 저 바다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어민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그들도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놈들이 버린 국민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만큼 일본 놈들 뼈를 때리는 복수는 없을 거다. 저는 모자를 고쳤으며 명령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 함대, 전투 태세 돌입. 지금부터 우리가 저 바다의 주인이 된다. 중국 놈들에게는 지옥을, 대마도 어민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라. 목표 중국 무장선단. 마라도함 진입합니다. 쾅.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1만 4천 톤의 강철 요새 마라도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 우리 함정의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번쩍. 대나처럼 밝은 빗줄기가 폭풍우를 뚫고 중국 어선단을 비쳤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중국 철선들이 작은 일본 목선들을 에워싸고 갈고리를 던지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 어선은 이미 충돌로 인해 선체가 부서져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고 어민들은 갑판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 야만적인 현장에 대한민국 해군이 강림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물러나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함교 외부 확성기를 통해 광동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경고 방송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눈을 가리고 빛이 오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그만 순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빌딩만 한 높이의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회색 군함. 갑판에는 해상작전 헬기 수리온이 로터를 돌리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30mm 골키퍼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의 7개 포신이 놈들을 정조준하며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쥔지행 군함이다. 한국 해군이다. 도망쳐. 저건 해경이 아니야. 진짜 군대라고. 중국 놈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쇠파이프 따위로 덤벼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중국 어선들이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라도함의 좌우측에서 날렵한 그림자들이 튀어나갔습니다. 최정예 특수전전단 UDTC일 대원들을 태운 고속단 정아라이비 4척이었습니다. 전단장님, UDT팀 진입. 놈들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쿡쿡쿡쿵. 파도를 타넘는 고속단정 위에서 대원들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타타타탕. 허공을 가르는 예광탄. 중국 배들은 겁을 집어먹고 서로 부딪히며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그 기세등등하던 떼도둑들은 순한 양처럼 꼬리를 내렸습니다. 불과 20분, 일본이 포기했던 상황을 대한민국 해군은 단 20분 만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저는 서치라이트를 일본 어선 쪽으로 비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갑판에 엎드려 있던 일본 어민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타이요, 마루의 선장, 타나카 씨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우리 함정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망원경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던 거대한 배. 그런데 그 배의 마스트에는 일장기가 아니라 비바람에 펄럭이는 선명한 태극기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함내 마이크를 잡고 그들에게 직접 방송을 보냈습니다. 대마도 어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당신들의 정부는 당신들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신들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통역관을 통해 일본어로 전달된 그 메시지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지자 갑판 위에 일본 어민들이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우리 배를 향해 절을 했고 어떤 이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쁨이자 자신들을 버린 조국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적국이라 여겼던 한국에 대한 묘한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구조팀 투입, 부상자를 치료하고 파손된 선박을 예인해라. 단 한 가지 명심해라.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라 구원군의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다. 최대한 신사적으로 그리고 듬직하게 행동해라. 대한민국 군인의 품격을 보여줘라. 제 명령에 승조원들이 필승, 을 외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도함의 거대한 웰독이 열리고 공기부양정 솔개가 굉음을 내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상륙이 아니라 구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위 태극기를 단 거대한 군함이 자그마한 일본 어선들을 품에 안듯 에워싸고 있는 광경. 이 극적인 장면은 마라도함에 탑승해 있던 정훈 장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일본 열도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독도를 탐하다가 자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일본 정부,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들어 진정한 이웃의 자격을 증명한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놈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보고합니다. 타나카 선장이 우리 함정으로 올라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부탁? 예. 혹시 남는 태극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태극기? 자신들을 지켜준 건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며. 귀향할 때 자신의 배에 태극기를 달고 가고 싶답니다.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일본 어선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달겠다니. 이것은 그 어떤 외교적 성명보다 강력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주어라.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놈으로. 대마도 앞바다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해라.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환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장, 폭풍 속의 구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태극기를 앞세워 놈들의 본토 대마도로 당당하게 입성할 것입니다. 명부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함장님, 의료실 상황 보고입니다. 구조된 타나카 선장을 비롯한 어민 56명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인원들도 우리 의무관들의 조치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라도함의 함교, 의무대장의 보고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묘합니다. 일본 어민들이 지급받은 전투식량과 모포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통신 연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외면한 조국, 그리고 적국이라 교육받았던 한국의 따뜻한 보살핌. 그 인지 부조화가 만들어낸 충격은 태풍보다 더 거세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함장 모자를 고쳐 쓰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체스판을 뒤집을 킹메이커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훈훈한 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떨던 일본 어민들이 우리 해군 장병들이 내어준 뜨거운 곰탕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붕대를 감은 타나카 선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 앉아 계십시오. 몸도 성치 않은데.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타나카 선장은 기어이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쿵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황도 총리도 우리를 버렸는데 한국 군인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씩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식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무릎을 굽혀 타나카 선장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선장님,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바다 위에서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타나카 선장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끔찍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놈들은 도망쳤습니다. 해상보안청 놈들. 독도가 중요하다며 우리 보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나는 오늘부로 일본을 버렸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지켜준 입의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의무실 안에 있던 정훈 장교가 이 장면을 캠코더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방보다 더 치명적인 진실이라는 탄두가 장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타나카 선장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급하게 쓴 듯한 메모였습니다. 제동님,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배, 타이오, 마루와 동료들의 배가 예인 준비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귀향할 때 우리 배의 마스트에 일장기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장기를 내린다? 예. 우리를 버린 나라의 국기를 달고 항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대한민국의 국기를 달게 해주십시오. 대마도 주민들에게 그리고 저 건방진 도쿄의 관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이웃인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적국의 어선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기를 달고 자신들의 영토로 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선 일종의 무혈 입성이자 정치적 핵폭탄이었습니다. 허가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보급관을 불러라. 함내에 있는 태극기란 태극기는 다 꺼내와. 가장 크고 선명한 놈들로 20장. 그리고 타나카 선장의 배에는 내 집무실에 있는 지휘관용 대형 태극기를 달아드려라. 필승. 알겠습니다. 1시간 뒤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대한해협. 마라도함의 거대한 선체 뒤로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와이어로 연결된 20척의 일본 어선들. 그 모든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선명한 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장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태극기만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전단장님, 현재 이 상황. CNN과 BBC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중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통신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위협하던 일본. 하지만 정작 일본의 어민들은 한국 해군의 보호를 받으며 태극기를 달고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도덕적 파산이자 한국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대마도 주민들 인터뷰 해상자위대는 어디 갔나? 우리를 버린 건 도쿄다. 한국군이 우리를 살렸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국격이다. 일본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국 해군 멋지다. 전쟁 없이 이겼다. 전 세계의 여론이 순식간에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독도 봉쇄의 명분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전단장님, 전방 5마일.
대마도 아소만 입구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두 척이 접근 중입니다. 진로를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레이더 통제관의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늦장 대응하던 일본 놈들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함장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장이다. 전방의 일본 순시선. 귀관들의 국민이 우리 보호하에 있다. 이들은 부상자이며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인도적 구조활동 방해이자 자국민에 대한 2차 가해로 간주하겠다. 즉시 비켜라. 안 그러면 밀고 들어간다. 제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태극기를 단 20척의 어선, 즉 살아있는 인간 방패이자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일본 순시선은 우왕좌왕하더니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자국민이 탄 배를 막을 수도 그렇다고 한국 군함을 공격할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아소만 진입. 좋아. 당당하게 들어간다. 개선장군처럼. 쿵! 마라도함이 대마도에 내해 아소만의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진입했습니다. 항구에는 수천 명의 대마도 주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태극기를 달고 들어오는 가족들의 배를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성은 곧 거대한 함성으로 변해 대한민국 함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해방이었습니다. 일본이 버린 땅 대마도. 그곳에 지금 대한민국 해군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작전명 이종무의 칼날은 이제 막 뽑혔으니까요. 마라도함의 경납고 안에서는 상륙을 준비하는 K2 흑표 전차의 엔진이 낮게 그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륙 준비. 대마도는 이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지금부터 본함은 대마도 아소만의 임시작전 기지를 건설한다. 이것은 구조된 난민 보호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핑계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태풍의 눈이 지나가고 잠시 비바람이 잦아든 대마도 아소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포위하며 전쟁 노름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 마라도함은 이미 놈들의 안방 깊숙한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함교에서 내려다본 아소만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곧이어 벌어질 상황은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참모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륙 개시. 구호 물자를 하역한다. 필승. 상륙부대 발진. 구호 물자. 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라도함의 거대한 웰독이 열리고 굉음을 내며 튀어나간 것은 쌀가마니나 의약품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를 나는 배 공기부양정 LSF-2 솔개 두 척이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변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위에 실려있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들. 국방색 위장 무늬로 덮인 대한민국의 자존심. 바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전단장님,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미친 듯이 무전을 쳐대고 있습니다. 왜 전차가 상륙하느냐, 당장 멈춰라. 난리가 났습니다. 통신관이 킬킬거리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전해라. 태풍으로 도로가 유실되어 일반 차량으로는 구호 활동이 불가능하다.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 차량을 투입했을 뿐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장의 주도권은 자국민을 구조해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일본 어선들이 항구에 가득 차 있고 구조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게 물을 얻어마시고 있는 상황. 감히 일본 경찰 따위가 우리 앞길을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쿵 마이너스. 솔개정이 아소만 해변의 자갈밭 위로 미끄러지듯 상륙했습니다. 램프가 열리고 1500마력의 심장이 깨어났습니다. 그르릉. 쾅. 검은 연기를 뿜으며 K2 흑표 전차가 대마도 땅을 밟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400년. 대한민국 정규군의 주력 전차가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한궤도가 자가를 지식이는 소리가 대마도의 고요한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단순한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도를 넘보던 일본의 오만함을 짓밟는 강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뒤이어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상륙해 항구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의 방열 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시 주둔지 방어였지만 그 포신이 향한 곳은 명백했습니다. 대마도 남쪽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스시마 경비대의 주둔지. 사거리 40km. K9의 포신이 고개를 쳐들자 대마도 전역이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항구에 나와 있던 대마도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포감? 아니요. 기묘하게도 그들의 눈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자위대 대신 태풍 속을 뚫고 들어와 식량을 나눠주고 무너진 가옥을 복구해주는 것은 물론 전차의 도저 블레이드로 밀어버리는 한국군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든든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전단장님, 도쿄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방위성이 독도 봉쇄 함대에게 즉각 회항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정보참모가 희색이 만면하여 보고했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독도에 올인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덜미인 대마도에 한국군 기갑부대가 들어앉았으니 독도를 계속 봉쇄하자니 대마도가 위험하고 병력을 대마도로 돌리자니 독도 봉쇄가 뚫리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명 이종무의 핵심 성동격서 전략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두두두 하는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라도함 갑판에서 이륙한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 편대였습니다. 헬기들이 항구 외곽의 야산 고지대에 해병대원들을 패스트로프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해병대 상륙 중대장. 목표 고지 점령 완료. 감제 고지 확보. 아소만 전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위대 경비대 녀석들 영내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다 보입니다. 쫄았습니다, 저놈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해병대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 유지와 재난 구조를 위해 온 구원군입니다. 하지만 일본 놈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점령군으로 돌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CIC 상황판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좋아. 1단계 상륙 완료. 이제 2단계다. 인도적 지원센터를 구축해라. 위치는 자위대 기지 정문 앞 500m 지점이다. 예. 기지 코앞 말씀입니까? 그래. 텐트 치고 솥단지 걸고 주민들에게 밥을 퍼줘라. 그리고 그 옆에 K2 전차를 딱 세워놔. 주민 보호용이라고 팻말 붙여서. 놈들이 기지 밖으로 탱크 한 대라도 끌고 나오면 민간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조준하겠다고 경고해. 기가 막힌 전술이었습니다. 자위대 기지 입구를 난민 구호소로 막아버리고 그 뒤에 전차를 배치한다. 자위대는 기지 안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오려면 민간인 대마도 주민을 밀어버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건 정치적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오후 4시 대마도 아소만 항구에는 대형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타나카 선장이 직접 자신의 배에서 가져온 그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래로 K2 흑표 전차가 포신을 돌리며 경계를 서고 있고 해병대원들이 대마도 할머니들에게 전투식량을 나눠주는 비현실적인 풍경. 이 장면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한국군 대마도의 평화의 교두보 마련. 일본 정부 딜레마에 빠지다. BBC 독도 위기 대마도에서 해법 찾다. 한국의 기막힌 역발상 전략. 하지만 일본은 이대로 물러설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단장님, 규슈 방면에서 미확인 항공기 접근. F-35J 스텔스기 편대입니다. 놈들이 공군력을 동원했습니다. 해상에서도 접근 신호. 사세보항에서 자위대 제2호위대군이 긴급 출항했습니다. 이즈모급 경항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놈들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위대 주력을 대마도로 돌린 것입니다.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병력도 수송기를 통해 공수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독도 포위망이 헐거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신 이곳 대마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올 테면 와라. 여기는 이미 우리가 선점했다. 방어자가 유리한 싸움이다. 저는 통신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전 함대, 대공 방어 태세 격상. 그리고 후방에 대기 중인 그놈에게 신호를 보내라. 이제 바다 밑에서 놈들의 숨통을 끊을 차례다. 알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 발사 코드 대기 신호를 보냅니다.
하늘에는 일본의 F-35가 날아오고 바다에는 자위대 함대가 몰려오는 상황.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품은 유령이 바다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상륙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대치,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는 극한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K2 전차 소대, 포탑 12시 방향. 접근하는 놈들은 누구든 설령 극의 일왕이라도 조준해라.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작전구역이다. 전단장님, 전방 2km 지점, 국도 382호선을 따라 일본 육상자위대 기갑부대가 접근 중입니다. 선두 차량, 10식 전차입니다. 수량은 1개 중대 규모.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아소만의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릴 무렵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라도함의 함교에서 쌍안경으로 내려다본 도로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땅을 울리고 그 먼지 구름 사이로 자위대의 최신의 주력 전차, 10식 전차의 납작한 포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슈에서 긴급 공수된 일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소속 병력이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96식 장륜 장갑차와 수백 명의 완전 무장한 보병들이 독이 잔뜩 오른 표정으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 동북아 최강의 전차가 누구인지 가려볼 시간이 왔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통신기를 잡았습니다. 대마도 항구 진입로를 막고 서 있는 우리 해병대 전차 소대장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김대위, 놈들이 왔다. 쫄지 마라. 놈들의 10식 전차는 일본의 좁은 도로 사정에 맞춰 경량화한 껍데기만 4세대인 물건이다. 화력, 장갑, 사거리. 모든 면에서 우리 흑표가 압도한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맞서라. 내 뒤엔 해군 한 포가 버티고 있다. 필승. 걱정 마십시오, 전단장님. K2의 120mm 55구 경장 주포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놈들이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고철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항구 입구 바리케이드 뒤에 매복한 4대의 K2 흑표 전차가 일제히 포신을 돌려 다가오는 자위대 전차대를 겨눴습니다. 우웅우웅. 유압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기익. 자위대 전차들이 우리 전차 앞 100m 지점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검은 스키드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양측 전차의 포신이 서로를 정조준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리 100m. 전차포로 쏘기엔 너무나도 가까운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법한 초근접 대치였습니다. 자위대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장갑차에서 확성기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군, 너희는 지금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라. 거부하면 자위권 발동으로 섬멸하겠다. 침략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마라도함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대마도 전체를 울릴 듯 쩌렁쩌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장이다. 귀관들이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본데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재난 구조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귀국 정부가 버린 국민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있다. 이 평화적인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한다면 그 즉시 유엔 헌장에 의거한 자위권을 우리가 먼저 행사하겠다. 웃기지 마라. 전차를 끌고 오는 구조대가 어디 있나? 도로가 끊겨서 가져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귀관들이 전차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전차를 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총구를 들이대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맞을 순 없지 않은가? 말싸움이 오가는 사이 자위대 병사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일촉즉발. 누군가 실수로 재채기라도 하면 바로 전면전이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임의적 선두 전차의 약점을 낙온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버튼만 누르면 0.1초 만에 놈의 포탑은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전장에 난입했습니다. 쏘지 마시오. 쏘지 마. 다들 미쳤어? 항구 쪽 텐트촌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구조된 대마도 어민들과 우리에게 치료를 받고 있던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붕대를 감은 타나카 선장이 절뚝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사격 중지. 민간인이다.
김대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타나카 선장과 어민들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군 전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위대 총구 앞을 가로막고 한국군을 등 뒤로 보호하는 대형을 짠 것입니다. 인간 방패. 적국 한국의 군대를 지키기 위해 자국 일본 군대의 총구 앞을 막아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켜라. 타나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놈들은 침략자다. 자위대 지휘관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타나카 선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자위대원들을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침략자? 누가 침략자냐? 우리가 태풍 속에서 죽어갈 때 너희는 어디 있었나? 독도가 중요하다며 우리 전화를 끊어버린 게 너희들 아니냐? 그때 우리를 살린 건 저 한국 군인들이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총을 쏘려거든 나를 먼저 쏘고 가라. 맞습니다. 한국군은 우리에게 밥을 주고 집을 고쳐줬습니다. 자위대는 물러가라. 은혜도 모르는 놈들. 주민들이 합세하여 돌멩이를 자위대 장갑차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깡깡. 강철 장갑에 부딪히는 작은 돌멩이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그 어떤 대포 소리보다 무겁게 자위대원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맨주먹의 자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며 쫓겨나는 상황. 자위대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명분 없는 싸움에 회의감을 느낀 것입니다. 총구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완벽했습니다. 마라도함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렸던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본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전 세계에 일본의 부도덕함을 생중계하는 것. 속보대마도 주민들, 한국군은 우리의 친구. 자위대 진입 결사저지. 일본 여론 대폭발. 정부가 국민을 버렸다. 시위 확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정보참모가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지휘관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무전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본부. 민간인 방해로 지상 진입이 불가능하다. 항공 지원을 요청한다. F-35로 저 한국 전차들을 날려버려라. 오폭 핑계를 대면 된다. 미친놈. 민간인이 있건 말건 공습을 하겠다고?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위를 선회하던 항공자위대의 F-35J 스텔스기 2대가 고도를 낮추며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K2 전차가 아무리 강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도 폭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도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단장님, 적기 라군 감지. 놈들이 진짜 쏘려고 합니다. 아,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대7을 끝낼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한방. 통신관, 전 함대 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 그리고 안창호함에게 전해라. 놈들이 선을 넘었다. 지금 즉시 부상하라고. 알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부상 시퀀스 개시. 아소만 앞바다. 잔잔하던 수면이 거대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3,000톤급 잠수함의 검은 선체가 물보라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 자산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쿠아. 해치를 열고 나온 함장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등 뒤에 있는 수직 발사관 VLS 6개의 뚜껑이 텅 소리를 내며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위대 그리고 도쿄의 관료들아. 잘 봐라. 너희가 대마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 도쿄 한복판에도 무언가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발사관이 열린 잠수함의 모습이 자위대원들의 눈에 그리고 상공을 날던 F-35 조종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포. 전술핵급 파괴력을 가진 현무 미사일의 발사관이 열린 것을 본 순간 F-35 편대장은 기겁을 하며 급상승했습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략 잠수함의 위험이었습니다. 대치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땅에서는 민간인이 막아서고 바다에서는 전략 잠수함이 조준하고 있는 상황. 일본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체크메이트다 이놈들아. 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는 자위대 지휘관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할 수 있는 건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원 사격 중지. 도발하지 마라. 반복한다. 사격 중지. 도산 안창호함의 SLBM 발사관이 열린 직후 일본 육상자위대 10식 전차 대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F-35J 편대도 꼬리를 말고 도망친 마당에 전차 몇 대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기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명분도 화력도 기세도 대한민국이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명의 미치광이에 의해 비극으로 치닫곤 합니다. 자위대 지휘 장갑차 위에 서 있던 연대장급 지휘관 사토 대령이라 불리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극우 성향이 짙은 강경파로 자신의 부대가 민간인들에게 가로막혀 모욕당하고 한국군 잠수함 하나에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놈들,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라. 황군의 명예를 걸고 저 한국군을 쓸어버려라. 그는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태극기를 든 자국민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서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사토 대령이 직접 장갑차 위에 거치된 M2 중기관총을 잡았습니다. 광기에 찬 눈빛. 그는 총구를 한국군이 아닌 길을 막고 있는 타나카 선장과 어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반역자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 비켜. 당장 비켜. 전단장님, 저 미친 자식이 민간인을 겨눕니다. 마라도암 함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자국 군인이 자국민에게 총을 쏘겠는가. 하지만 놈은 이미 군인이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 입은 야수였습니다. 타나카 선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펴고 사토 대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쏘시오. 쏠 테면 쏘란 말이오. 당신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비겁한 놈들. 한국군 뒤에 숨어서 총질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나? 이 반역자 놈이. 타타타탕. 기어이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토 대령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위협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놈의 총구는 정확히 타나카 선장의 가슴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안 돼.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장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우리 해병대 전차 중대장 김영철 대위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전차 뒤에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타나카 선장을 밀쳐내고 자신의 등판으로 쏟아지는 총탄을 막아섰습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아소만의 정막을 깼습니다. 김대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방탄조끼가 있었지만 근거리에서 발사된 12.7mm 중기관총 탄환의 충격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한 발은 방탄판을 뚫고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튀어오른 파편이 그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중대장님! 김대위! 해병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K2 전차의 사수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쿵! 주포를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K2 전차장이 포탑 위의 기관총으로 사토 대령이 잡고 있던 중기관총 총열을 정확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사토 대령은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장갑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바닥에는 붉은 선혈이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선장은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진 김대위를 보고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김대위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네. 대위님, 정신 차리십시오. 왜? 도대체 왜? 타나카 선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대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적국의 군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국 장교가 자국 군인의 총탄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피가 섞였습니다. 일본 땅 대마도에 대한민국 장교의 붉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김대위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하지만 희미하게 웃으며 타나카 선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장님,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임무니까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지금 내 보호구역 안에 있다면 내 국민입니다. 그 한마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뱉은 그 한마디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 어민들이 몰려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지혈을 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김대위의 땀을 닦아주며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통곡했습니다. 이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위대원들은 총을 내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은 자국민을 쏘려 했고 적군인 한국군은 몸을 던져 그들을 구했습니다. 도덕적 명분, 군인으로서의 명예, 정의, 모든 것이 한국군에게 있었습니다. 자위대는 그 순간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의무병, 빨리 이송해. 헬기 띄워. 저는 마라도암 함교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부하가, 내 조국의 군인이 저토록 훌륭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리논 의무 헬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했고 김대위는 대마도 주민들의 박수와 눈물 속에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들고 서 있던 자위대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철그럭. 그 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도 그 옆에 병사도 하나둘씩 총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의 상실. 아니, 이것은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진심에 의한 패배였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던 방송 화면에는 이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나갔습니다. 한국 장교가 피를 흘리며 실려가는 모습, 그를 붙들고 우는 일본인들, 그리고 총을 버리는 자위대원들. BBC 특파원 오늘 대마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희생. 일본은 오늘 영토를 지키려다 영혼을 잃었고 한국은 피를 흘려 존경을 얻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앞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살인 정권 물러가라. 한국군에게 사과해라.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일본 국민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독도 봉쇄. 이제 그딴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에게 총질한 정부라는 오명은 정권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김대위가 실려간 헬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포탄 수만 발보다 자네의 그 피 한 방울이 훨씬 더 강했어.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습니다. 독도 포위망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전고를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놈들이 순순히 물러날 때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위대 지휘부에게 전해라. 내 부하가 흘린 피,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독도 봉쇄 즉각 해제해라. 일시간 주겠다. 안 그러면 도산 안창호함의 미사일이 도쿄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최후 통첩이다. 도쿄로부터 긴급 전문. 금일 18시 0분을 기해 독도 주변 해역의 해상 봉쇄령을 전면 해제한다. 반복한다. 독도 봉쇄 해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전 함정 마이즈루 항으로 귀환 조치. 오후 5시 55분. 마라도함의 전투지휘소 CIC의 정보참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모든 참모와 승조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모자란 잠과 팽팽한 긴장감에 짓눌려 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환희로 물들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물론 김대위의 숭고한 피가 있었지만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자국민을 향해 총질한 자위대, 그 총탄을 몸으로 막아낸 한국군. 이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자마자 일본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조차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등을 돌렸고 도쿄 시내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산 안창호함이 겨누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공포까지. 외통수.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이 소장.
들리나? 합참의장님의 한 라인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예, 전단장입니다. 독도 봉쇄 해제 확인했습니다. 수고했다. 자네와 제7기동 전단이 해냈다. 대통령께서도 당군 이래 최고의 전략적 승리라며 극찬하셨다. 이제 명예롭게 귀환해라. 대마도는 우리 땅이나 다름없지만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니 점잖게 물러나주는 게 도리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가장 멋지게, 가장 한국군답게 철수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함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비바람은 완전히 멈추고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대마도 아소만에 상륙해 있던 우리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병력 철수 준비. 난 도망치듯 나가지 마라. 패잔병이 아니라 개선장군이다. 오와 열을 맞춰라. 군화에 묻은 흙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고 당당하게 걸어나와라. 쿠르릉, 웅웅웅. K2 흑표 전차들이 포신을 하늘로 높이 치켜든 채 엔진 소리를 울리며 대열을 마쳤습니다. 마치 사열을 받는 의장대처럼 절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해병대원들이 소총을 어깨에 메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군이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인간 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믿을 수 없게도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나카 선장과 어민들이 나눠준 그 태극기들이었습니다. 아리가또, 칸코쿠 한국,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군인입니다. 할머니들은 주먹밥과 음료수를 해병대원들의 손에 쥐어주었고 아이들은 전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적국이라 불리던 군대가 떠날 때는 영웅이 되어 환송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령군이 철수하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군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가득한 이별의 현장이었습니다. 항구 입구에는 휠체어에 탄 김영철 대위가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본국 후송을 대기 중이던 그가 부하들의 철수를 직접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피운 모양입니다. 그 옆에는 붕대를 감은 타나카 선장이 김대위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타나카 선장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대위는 창백한 얼굴로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내 나라, 내 국민이 기다리는 곳으로. 선장님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면 그때는 적으로 만나지 맙시다. 친구로 만납시다. 물론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 내 친구. 대마도에 오는 한국배는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두 사나이는 국경을 넘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위대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패배했고 우리는 총을 내렸지만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영토를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승선 완료. 솔개정 발진. 마지막 K2 전차가 마라도함의 웰독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램프가 닫히고 닻이 올라갔습니다. 마라도함이 웅장한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부웅! 그 소리는 대마도 산천을 울리고 현해탄 건너 일본 본토까지 전해질 듯 깊고 묵직했습니다. 출항하는 우리 함대를 향해 항구에 모인 대마도 주민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 머리 위로 펄럭이는 수많은 태극기들. 노을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태극기의 물결은 제가 본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전단장님, CNN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땅이 아닌 마음을 얻다. 일본의 완벽한 패배 도덕적 붕괴. 훗. 제목 한번 잘 뽑았군.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함교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그제야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습니다. 전 함대 침로 000 북으로 부산항으로 귀환한다.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내가 쏜다. 와! 함교의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다 밑에 도산 안창호함도 잔망경을 내리고 깊은 심해로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승리를 축하하듯 KF-21 보람의 편대가 에어쇼를 펼치며 우리 함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쿠아앙!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전단. 우리는 오늘 단순히 일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공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독도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 땅일 것이며 대마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우군의 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랑스러운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충성 신고합니다. 제7기동전단 이종무 작전을 완수하고 2025년 11월 1일부로 부산작전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수고했다. 이 소장, 자네가 대한민국을 세웠어. 해군작전 사령관님께 귀환 신고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습니다. 한 달 전, 그 거친 폭풍우 속에서 포신을 겨누며 대치했던 긴박했던 순간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자국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던 자위대 간부들은 줄줄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일본 사회는 도덕적 패전이라는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도?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독도의 독자만 꺼내도 매국노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본토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놈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해 해상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삼천 톤급 호위함 대구함 함장으로부터 한 통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충성, 전단장님, 지금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일 중간수역 대마도 북서방 10페리 지점입니다. 무슨 일인가? 또 자위대 놈들이 얼쩡거리는가?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도발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대구함 함장의 표정은 묘하게 밝았습니다. 아닙니다. 전단장님, 레이더에 미식별 선박들이 잡혀 검문 검색차 접근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어선단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약 20여 척의 배들. 익숙한 배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소만에서 우리가 구조했던 그 일본 어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의 마스트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펄럭, 펄럭. 그들의 배 가장 높은 곳에는 여전히 선명한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장기는 선미 쪽에 조그맣게 달려 있을 뿐 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마스트에는 우리 태극기가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비닐 코팅까지 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중 선두의 선배, 타이요, 마루의 갑판으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남자. 타나카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군함이 다가오자 확성기를 들고 서툰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안녕하십니까? 고기는 많이 잡으셨습니까? 우리 함장이 스피커로 답했습니다. 타나카 선장님, 아직도 태극기를 달고 다니십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뭐라 안 합니까? 그러자 타나카 선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놈들이 떼라고 난리를 쳤지요. 세금 조사하겠다고 협박도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목숨 구해준 게 한국군인데 은인 깃발 다는 게 뭐가 문제냐? 꼬우면 그때 너희가 와서 구해주지 그랬냐? 라고 소리쳤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갑디다. 우리는 평생 이 태극기 안 내립니다. 대마도 어부들은 이제 한국 해군만 믿고 갑니다. 타나카 선장이 태극기를 향해 깍듯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뒤에 있던 다른 어부들도 일하던 손을 멈추고 우리 군함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전승비보다 찬란하고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토란 무엇인가? 지도 위에 그어진 선? 국제법상의 조야? 아니요. 진정한 영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킬 때 그 국민의 마음속에 비로소 조국이 깃드는 법입니다. 일본은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데 집착하다가 사람을 잃었고 우리는 사람을 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선 영토를 얻었습니다. 대마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일본 땅일지 몰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 조국은 이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단장님, 김영철 대위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국군 수도병원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재활치료만 잘 받으면 다시 전차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부관의 보고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을 던져 구한 것은 타나카 선장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 그 동쪽 끝에 외롭게 점 찍힌 독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독도. 그 작은 바위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대마도까지 건너갔고 폭풍우를 뚫었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평의 땅,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적이 누구든 설령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내 식구는 끝까지 챙기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군복을 입는 이유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창밖의 바다를 향해 그리고 저 멀리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하고 있을 대마도의 어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동해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주변국들이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작전명 이종무. 임무 종료. 이상. 필승. 구독,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